부모한테는 이 딸들이 잘하죠. 뭐든지 아들보다는 심적으로 딸들이 낫고, 그래도 뭐 큰일을 치를 때는 아들이 좀 낫긴 합니다만, 평소에 많은 뭐 교감을 나누는 것은 아들보다는 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들밖에 없는 집은 어떡하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떡할 거야? 아들 딸 다 있으면 뭐 좋겠지만 욕심이지. 딸만 있을 수도 있고 아들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바라면서 살 수 있나? 자, 돈 내야죠. 이거 세금 내야지. 돈 많이 내야지 또 나라가 돌아가고, 돈을 내고 타야만이 도로가 또 재밌고, 아스팔트 사정은 별로지만.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하이패스가 있어서 거의 뭐 양끝 차선만 이렇게 현금이고, 현금도 실제 현금이 아니죠. 카드죠. 저도 이게 뭐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모두 다 이게 현금을 안 쓰면 그냥 컴퓨터 안에 숫자만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자산이. 그러면 해커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라는 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그러면 이게 수치화되고 실물 경제가 아니고 전부 다 컴퓨터 속에 가상의 이제 숫자, 가상은 아니지만, 어휴, 차들이 무섭게 오네. 그렇게 되면 해커들이 조작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건지. 오늘 그리고 5월 8일이 금요일이어서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모두 다 이제 부모님 뵙든지 그렇게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입니다. 어제가 더 막혔겠죠. 어제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모르고, 아마 일요일은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고 아마 어저께가 훨씬 더 붐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상이 되죠. 그래도 한국인은 이 효라는 정성? 효라는 마음이 있어서 참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는데 어떤 아들이 이게 노인, 자식이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이렇게 등에 업고 이렇게 피난을 가더래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살려고 뛰어다니고 혼자 막 도망다니고 했을 건데, 뒤에 그 외놈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등에 업고 아들이 이렇게 어기적 느기적 가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참 착한 백성이다. 그래서 부하들 모두 데리고 조선으로 투항했던,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투항하고 이제 조선군으로 편입돼 가지고 왜군하고 맞서 싸우게 된 그런 뭐 일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그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 장수에게 성을 변씨라고 책정을 해줬죠. 하사를 한 거지, 성을. 이 변자가 변두리 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주변에서 왔다 해서 변자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성을.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변씨들 만나게 되면 혹시 일본인들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좀 유심히 살펴봅니다. 너네 조상이 혹시 일본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변씨성을 가지게 된 일본인도 한국에 귀화해서 살면 뭐 한국인이고, 제가 늘 기대하는 것은 한일 합방, 한국이 주도된 한국어를 쓰는 한일 합방,
일본 사람들 사실 그 이상한 그 뼈다귀 언어 같은 거 포기하라고. 그 통일신라에서 전해준 거잖아. 뭐 그 얘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너네도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한글 쓰라고. 중국 너네도 한글 쓰고, 중국은 너 그냥 써. 너네 그냥 간자 있잖아. 그 이상한 거 언어 써. 그냥 됐고, 일본은 저 한글 써. 그래서 한일 합방 하자고. 그러면 뭐 반일 감정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해서 그냥 코리아라고 합시다. 일본은 그냥 나라 버려. 내가 뭐 전통이 어딨어 임마. 그 스모만 봐도 얼마나 너네가 미개한지 알잖아. 훈도시 있고 그 뭐 하는 거야? 손으로 미는 거. 그 스모 웃기죠. 손으로 미는 건데 얼굴을 막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것도 되더만요. 약간 좀 충격받았어. 어이 뭐야 이거. K7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비켜줘야겠죠. 좀 또라이네. 인사는 하는데 좀 심하네요. 제가 방금 상황에서 자존심 세우고 안 비켰으면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저는 비켜주거든요. 그나마 인사해서 참자. 운전을 왜 그렇게 할까? 거기서 모질이들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봉황의 뜻을 가진 자 닭과 싸우지 마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시적으로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아주 뭐 초월한 뭐랍니까 그거. 초월한 구체적인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 마음을 초월한 그 성인 군자. 그렇지. 성인 군자까지는 아니니까 갑자기 뭐 화가 끓어오를 때가 있죠.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혼자 쓸 때 혼자 분노하면 뭐 어때? 타인과 있을 때 분노 안 하면 됩니다. 상대에게 늘 온화한 표정으로. 여러분 그 미생에 보면 그 안영희 씨가 왜 회계 때문에 그 부장, 회계 쪽의 부장한테 직접 가서 뭘 얘기하잖아요.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장면은 알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나한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웃잖아요. 얘기해봐 이러면서 얘기 다 하니까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가.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나한테 직접 보고하러 온 이유가 뭐야? 너는 중간에 체계가 없니?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웃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해봐. 다 들은 다음에 웃으면서 나가. 그런 상사가 무서운 상사예요. 차라리 화를 내는 상사는 무섭지 않아. 왜냐면 화를 잘 내는 상사는 금방 또 풀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화낸 거에 대해서 또 그 삼국지 장비처럼 와서 또 자기가 또 잘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결정타를 그냥 날려버리는 분 있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늘 웃고 있지만 가슴 안에는 큰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웃는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웃지만 생각은 다 하고 있다는 거지. 여유를 두고 모든 생각을 다, 그리고 들어보지 않습니까? 상대 얘기를. 말해봐 이러면서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 때부터 쭉 그 성향이 자리 잡혀 있어요. 보면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예서라고 전교 1등하는 예서 같은 성격은 절대 전교 1등을 못합니다. 그 성격은 전교 1등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두뇌에서는 활발하게 입력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웃풋은 나중에 한 번에 도출되기 때문에 온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정보 처리 능력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전교 1등 그렇게 방방 뜨는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 전교 1등 못합니다. 전교 1등처럼 공부를 잘 하려면 성품이 온화해야 돼. 그리고 항상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반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내면은 고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막 떠들고 그런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경상도 판단 너 막 떠들고 아무것도 아니네. 예 맞죠.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는 얘기를 잘 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거의 뭐 조용히 있는 편이고, 경상도 반담은 저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제 머리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입으로 한번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죠. 아까도 저 영상에서 저번 원주 갔을 때 영상에 이 구간 단속에 구간 단속 좋지 않다,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뭐 공감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뭐 찬성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 댓글에 대한 반론을 제가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 모든 정책들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재 싫어하잖아요. 괴돼지 취급받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 왜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김윤식이었나? 민중은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성대모사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짓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혹시 그런 것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는 분명히 경제가 활발했단 말이죠. 사실 배고프면 밤에도 언제든지 나가서 밥 한 끼를 할 수 있었단 말이지. 24시간 설렁탕 이런 거, 신선 설렁탕 이런 데 가면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밤에 영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갈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돼. 아니 집에서 밥 해 먹어라 이러지만 뭐 늘 삼시세끼를 다 밥 해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시켜 먹을 때도 있고, 오늘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뭐 또 땡기는 음식 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게 그거예요. 쿠팡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 이것은 정책을 통해서. 또 하나는 배달의 민족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거. 옛날에는 뭐 짜장면 시키면 그냥 그 짜장면 가게에서 배달 다 해줬는데 지금은 배달비도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 뭐 8,000원 합니까? 와 진짜 비싸졌다. 비교는 맞지 않겠지만 제가 어릴 때 짜장면 500원이었는데 택시 기본요금도 500원. 지금 택시 기본요금 얼마입니까? 택시를 안 타서 모르겠네. 한 5,000원 하나요? 그럼 짜장면도 5,000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물론 또 댓글에 네가 만들어봐라 뭐 이러고 있어. 아이 뭐 기성용이야 뭐야, 너네가 뛰던가. 뭐 말만 하면 뭐. 근데 댓글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 관련된 것에 대한 영상도 밑에 막 피라미드 막 욕해 놓은 거 알죠? 뭐 저따위로 만들었냐, 개떡같이 만들었네, 뭐 삼각형이냐, 뭐 미적 감각이 없네 하고. 원래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 트집이나 잡는 거야 그냥. 근데 뭐 저번 그 구간 단속 같은 것은 첫 번째 댓글에 일부러 제가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사람도 계속 보라고. 너무 감정적이야. 뭐만 하면 너네 자식이 그러면 좋겠냐 뭐야. 자, 우리는
감정에 잘 휘둘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미지 메이킹에 힘쓰게 되는 거죠. 특히 저 겸공을 보게 되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특이하죠. 머리도 그 파마 머리 같이 해서 이렇게 길러 가지고 수염도. 근데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머리하고 수염을 길러 놓냐고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답을 제대로 안 해요. 뭐 식상한 질문인데 이렇게 답해버려. 그러니까 너네가 이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이 영업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거죠. 식상한 데가 아니고 알려줄 수 없다죠. 머리를 기르고 파마한 머리를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도인처럼, 도사들이 옛날에 다 이게 뭐 머리 장발이고 막 기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중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잖아. 대중들과는 다르게 보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길러지는 게 머리랑 수염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도를 깨달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양복을 입대 넥타이도 했어. 근데 일부러 위에 단추랑 넥타이를 느슨하게 메고 있어요. 그게 다 전략이라니까요. 그렇게 메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대중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불현듯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앞에 그 여성분 한 분 앉혀놓고 이쁘고 저 젊은 아가씨죠. 그냥 그분에게 얘기를 할 때 그분은 그냥 끄덕끄덕하기만 하잖아요. 거의 뭐 대답만 예 한 번씩 하고. 그게 뭐야? 그게 대화야? 희한한 장치들을 많이 해놨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를 장치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뭐를 예견한다 이런 몇 마디만 해주면 다 떠받들고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종교야. 물론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죠. 와, 이 뭐야 이거? 와, 보트를 싣고 가네. 와, 멋있다. 대단한데요? 보트 하니까 또 옛날 뭐 노무현의 초호화 보트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봤더니 무슨 2인용 뭐 보트 같은 거 하나. 정말 조선일보는 또 왜 그러는 거야? 조선일보 요즘 장사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일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조선일보만 봐가지고 집에 신문을 그냥 안 버리시고 매일 신문을 쌓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신문이 집에 한 몇만 부가 있었어요. 그 신문이 또 오래되면 색깔이 노랗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한자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 제대로 쓰지는 못해도 읽는 거는 자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일본 여행 가서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한자가 나온 중국에서는 뭐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간체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잘 통하지가 않아요. 대만 가면 잘 되겠습니다만은, 대만은 제가 안 가봐가지고. 대만은 저희 가족은 갔다 왔었는데, 저 빼고 저희 가족들은 이상하네. 가족이죠. 집합명사인데 뭐야 이거. 저희 가족은 저를 빼고 저는 일한다고 못 가고, 이게 저 고3들 맡고 있으면 어디 함부로 못 가요. 약간 뭐 책임의식 때문에 명절 때도 막 수업하고 이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고3을 맡으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도 고3이라는 게 왜 거의 뭐
입시 수학에서는 정점 아니겠습니까? 그 정점에 관련된 것이라 약간의 프라이드도 있고 고3을 가리킨다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것도 오래되니까 또 희석이 되고 합니다. 혼자 자부심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자부심과 뭐 프라이드로 똑같은 얘기인가 살았던 것보다 지나고 보면 아유 별 하찮은 재주로 그동안 먹고 살았네. 별 재주도 아유 넥소가 또 있네. 왼쪽에 이게 쇼츠로 만들면 안 보이던데 잠깐 넥소로 비출게요. 넥소 보이죠? 넥소. 네, 진짜 못생겼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 같은 넥소. 정말 현대 기아의 디자인의 정점. 어떤 정점일까요? 아주 못생긴 디자인의 정점. 현대 기아는 디자인으로 맛이 갔어. 저거는 진짜 넥소는 타스만보다 더해요. 타스만이 저기에 저 차에 비하면 양반이지. 타스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넥소도 마찬가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놀랍다 너네. 니로네 앞에 니로는 뭐 니로도 좀 이상한가? 하여튼 현대 기아차는 디자인의 그 사장이 바뀌는 후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피터 슈라이러 참 디자인 잘했는데 지금은 괴기스럽다고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또 댓글에 뭐 네가 디자인을 아느냐 뭐 네가 만들어라. 아까 저 피라미드에 비난 댓글 다는 인간들처럼 그 자기 생각이 전부인 거면 좀 배우려고도 해야지. 그냥 지 생각이 옳으면 그냥 들이받는 거야. 그냥 물론 민주주의에서 그럴 수 있죠. 네 생각 내 생각 다 들이받을 수 있지. 하지만 좀 더 배우고 댓글 달자 이거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고 구간 단속에서 비난을 했더니 대안이 뭐냐 이러길래 아니 뭔 대안이야 대안은. 아까 그리고 대안 다 얘기했습니다. 또 댓글 걸지 마세요. 아니 원래 없던 걸 설치해 놔가지고 설치하지 말 다시 철거하랬더니 대안이 뭐냐 이러고 이게 개돼지가 되는 거야. 그냥 노예가 되는 거지. 제발 저를 구속시켜 주세요. 저를 갈고 주세요. 아유 대안이 뭐가 대안이야. 원래 없던 건데 아우토반에 구간 단속이냐? 그럼 우리 도로가 아우토반이냐고 따질 거잖아. 그러니까 도로 상황을 좋게 만들던가. 다시 또 얘기하겠네요. 교육을 하세요. 수동기어만 따게 해. 운전면허 딸 때. 김 여사 그럼 양상이 안 되잖아. 운전을 다 잘하면 사고가 나겠냐고요. 과속으로 주행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어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안 나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치는 운전자에 대한 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은 벌금뿐만 아니고 거의 뭐 폐가 망신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한 자들은 이 다른 나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돼요. 음주운전자는 번호판 빨간색으로. 이게 개망신을 줘야지. 도수대표식의 죄와벌 그 내용은 아니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더라. 갑자기 해바라기 대사 생각나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벌을 내릴 테니 달겨받아라. 뭐죠? 병식이 형 나가였나? 영식이 형이었나요? 병식이 형이었나? 영식이 형 나가 있어. 뒤지기 전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장면은 다 알고 있어. 누가 이렇게 우는 거야? 나다 시읒 문에에 야. 오 오대식이 맞나요? 오대식 맞나? 오대식이 아닌데. 오 뭐였는데요?
이게 기억의 한계가 자꾸 생기네. 오대수는 저기 올드보이에 나왔던 거죠. 올드보이 만화 참 제가 좋아했는데, 그 만화를 그런 식으로 각색하면 되겠냐 이 박찬욱 자스가. 내 감동 돌려줘. 그렇게 잘 만든 만화의 스토리에 자극적인 장면만 모아가지고 올드보이라고 이름은 같죠. 거기 왜 10년간 만두만 먹지 않습니까? 실제 만화에서는 원작이죠. 만화가 원작인데 거기서는 짬뽕을 먹습니다. 하루에 2번 10년 동안 짬뽕. 카케미루였나요? 주인공 이름이. 그렇죠. 이거 올드보이는 여러분 만화로 좀 보기 바랍니다. 만화의 그 감동을 다 어떡하고 그냥 그로테스크한 아주 변태적인 그냥 설정으로. 저 커피 한잔하고. 변태적인 설정을 하는 이유는 있죠. 그래야지 뭐 자극적이고 흥행이 될 거니까. 하지만 원작의 올드보이는 정말 괜찮은 만화다. 스토리 탄탄하고 만화체도 좋고. 그러고 보니 또 베르세르크가 생각나네요. 베르세르크의 그 원작자가 과로사로 죽었나요? 과로인지 하여튼 뭐 저랑 나이가 같던데 작년인가 사망했죠 아마. 그분은 만화 한 장면을 그리는데 하루 종일 그리더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강대강 그릴 때 이 사람은 한 장 한 장이 그냥 아주 명작이야.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아. 너무 장가도 안 간 걸로 아는데요. 베르세르크 하나만 있는데 마치 그 부활과 같네요. 딱 작품 하나만 남기고. 뭐야 이거? 또 이게 뭐 길 막고 뭐 하는 거지. 민물장어가 그렇게 좋더나. 뭐 이렇게 좀 붐벼가지고 가보면 또 맛도 없어요. 이런 거 한두 번 속아야지. 생각해보세요. 저거 어떻게 저 가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뭐 일가 친척 차들 다 갖다 놓고 막 붐비는 것처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알아서 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저 스타벅스 처음에 유효 한복판에 가게 차렸을 때 남자 10명 여자 10명 뽑아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그 뭐죠? 커피통이라 해야 되나? 스타벅스 마크가 붙어있는 그 커피 뭐야 커피 보틀이야 뭐야? 커피컵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광고를 하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게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지?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영업 전략 아닙니까? 그런 김에 저도 뮤직방트.com 초점 광고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초점이 잡혀서 광고가 되는. 그리고 뮤직방트.com이 뭔지 안 알려주고 궁금하면 500원. 그럼 뭐 사람들이 안 찾아보겠지만 뭐지?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만의 광고입니다. 광고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그냥 뺏기지 말고 함께 갑시다. 대동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아니야 이거? 함께 잘 살자. 공산주의 같은데. 뭐야 이거? 차들 왜 이래?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흐르는 강물의 연어처럼 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안 달라오니까 진짜 좋네. 참 저놈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처자식 있지,
아파트도 있지. 와우. 물론 아직 저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야, 차도 있지. 운전도 할 수 있지. 몸이 조금 병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운동 열심히 해서 턱걸이도 뭐 한 10개 이상은 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뭐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는데 뭐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버텨야지. 그때 왜 저 옛날 그 탤런트 영화 배우였나요? 지금은 저 무슨 기획자인데요. 송승환 씨라고 합니까? 그분이 TV에 나왔는데 앞이 안 보인대요. 멀쩡해 보이긴 한데 눈이 거의 뭐 실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회복이 안 되는. 뭐 실루엣만 거의 뭐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겠는데 송승환 씨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자세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상대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마음마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나에게 힘든 과정이 만들어진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워두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정차했을 때 앞차의 넘버가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초점 광고를 한번 해볼까요? 안되네. 초점으로 안되네. 뮤직방트닷컴 초점 광고 실패. 안되네.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데요, 초점이 안 잡힙니다. 전화기를 바꿀 때가 됐나?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이게 좀 뭐 잠그고 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띠딕. 에이, 안되면 간도. 뮤직방트닷컴 광고 한번 하려는 그러는데 안되네요. 네, 오늘은 영상 얘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도 떠들어보겠습니다. 떠드는 게 목적이지.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뮤직방트닷컴